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난 귀신을 믿지 않는다. 뭐랄까, 그런 건 다 인간의 공포심이 만들어낸 허상, 허구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랄까. 그러니 이 이야기 또한 물귀신의 이야기가 아닌 내가 혼자 겁에 질려서 온갖 생쇼를 벌였던 하나의 흑역사로 봐주길 바란다. 나 역시 그렇게 기억하고 싶으니까. 당시에 나는 백패킹에 푹 빠져 있었는데 내 성격이 워낙 남들과는 다르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특이한 성격이라 남들이 안 가봤을 만한 그런 곳을 위주로 찾아다니곤 했다. 그날 내가 야영을 했던 곳도 그런 곳 중 하나였다.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이리저리 산속을 돌아다니다가 찾게 된 그곳은 주변의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있어 달빛이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공기가 다른 곳보다 시원하게 느껴졌었다. 마침 땅도 평평한 게 텐트를 치기에도 딱 좋았고 이곳에서 자면 땀도 안 흘리고 쾌적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여기서 밤을 보내기로 했다. 그렇게 배낭을 풀고 텐트를 치고 있었는데 근처에 냇가가 있는 모양이었는지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침 내내 산을 오르고 내리면서 온몸이 땀에 찌들어 있었던 난 텐트를 닫히고 발이라도 담글 생각으로 그 냇가를 찾으러 나섰다.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서 그곳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곳은 냇가도 아니었고 물도 흐르지 않는 작은 호수였다. 빛이 들어오지 않아 한없이 시커멓게 보이는 그 호숫가를 가만히 보고 있자니 왠지 모를 이질감이 느껴져 나는 다시 텐트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렸다. 그 순간 퐁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황급히 몸을 돌려 손전등으로 호수를 비추었다. 호수의 수면 위로 작은 물결파가 퍼지고 있었다. 그 물결파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내 몸이 호수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나는 흠칫 놀라 몸에 힘을 주어 자세를 바로잡았다. 다행히 발이 물에 닿기 전 몸을 멈출 수 있었고 군대에서 말로만 듣던 물에 홀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서 재빨리 텐트로 돌아왔다. 호숫가에서부터 뒤도 안 돌아보고 황급히 텐트로 돌아온 난 지퍼를 꼭 잠그고 몸을 뉘었다. 그렇게 가만히 누워 텐트 천장에 달아둔 랜턴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긴장이 풀려서 그런 건지 온몸에 피로가 몰려왔고 나도 모르게 잠에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쏟아지는 빗소리에 나는 잠에서 깼다. 창문을 열어 밖을 보니 빗줄기가 꽤 굵은 게 소나기 같았다. 그냥 비가 그칠 때까지 텐트 안에서 버텨볼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근처에 호수가 있기도 했고 산사태의 위험도 있어서 다소 아쉬워도 오늘은 여기서 텐트를 정리하고 하산하기로 했다. 나는 미리 챙겨둔 우비를 꺼내 입고 텐트 밖으로 나와 밖에 꺼내둔 짐들을 챙겨 가방에 넣었다. 그렇게 짐들을 다 챙기고 텐트를 정리하려던 그때 호숫가 방향에서 절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란 난 고개를 휙 돌려 소리가 난 방향으로 손전등을 비췄다. 당연하게도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텐트의 폴대를 풀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까 들었던 그 소리에 겁먹어서 그런지 아까부터 누군가가 나를 자꾸만 쳐다보는 것만 같았다. 난 속으로 귀신은 없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계속 되새기며 폴대를 마저 풀기 시작했다. 하지만 빗물 때문에 손이 미끄러워서인지 아니면 내가 조급해져서 그런지 폴대는 생각외로 잘 풀리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나는 입 밖으로 욕을 내뱉으며 폴대를 잡고 낑낑거렸다. 그 순간 또다시 절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까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말이다. 이번에는 손전등으로 그곳을 비춰보지도 않고 재빨리 가방만 챙겨서 산 아래로 달렸다. 야밤에 손전등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비 내리는 산을 뛴다는 건 자살 행위와도 다름없었지만
당시에 난 무슨 생각이었는지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었다. 그렇게 정신없이 달리고 있는데 내 뒤에서 철퍽거리는 소리가 더 빠르게 더 가깝게 들려왔다. 마치 무언가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았다. 눈을 떴을 땐 날은 이미 밝아 있었고 나는 웬 포터에 타고 있었다. 정신이 덜 깬 건지 나는 유리창에 머리를 기댄 채 뭐야 하고 중얼거렸는데 그 순간 운전석의 아저씨가 엄마야 하며 깜짝 놀라셨다. 알고 보니 때마침 그 도로를 지나가던 아저씨가 나를 발견했고 허옇게 질린 채 도로를 따라 아래로 걷고 있던 나를 포터에 억지로 태웠다고 한다. 나는 아저씨께 야밤에 낯선 사람 태우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는데 아저씨는 웃으면서 자기도 사실 귀신인 줄 알고 그냥 치고 가려 했다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살짝 소름이 돋았지만 애써 웃으며 나였어도 그랬을 것 같다고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아저씨는 이해하긴 뭘 이해하냐고 그냥 장난친 거라고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어디로 갈 거냐고 가까우면 데려다 준다고 하셨다. 나는 산 위에 텐트를 놓고 왔기에 다시 챙기러 갈 거라고 말했다. 아저씨는 그곳이 어딘지 아냐며 어떻게 갈 거냐고 되물었고 난 그냥 내려온 도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내가 산에서 내려온 흔적이 있을 테니 그 흔적 따라 올라가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 말에 아저씨는 나를 한심하게 보며 자기가 태워줄 테니 같이 올라가자고 말씀하시며 시동을 걸었다. 나는 아저씨와 포터를 타고 가는 내내 어젯밤 겪은 이야기를 했다. 아저씨는 내가 야밤에 혼자 겁먹어서 별짓을 다 했다고 웃으셨다. 그 이후로도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하며 도로에 오르는데 내 말대로 도로 한편에 흙이 흩뿌려진 곳이 있었다. 나는 아저씨에게 저기가 내가 내려온 것 같다고 여기서 세워달라고 했다. 차에서 내려 그 흔적으로 난 산비탈을 보니 사람이 내려온 흔적이 있었다. 난 이곳이 내가 내려온 길이라 확신했고 아저씨에게 태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연락처라도 주시면 은혜를 꼭 갚겠다고 말했다. 아저씨는 그런 날 또 한심하게 보시며 내려올 땐 뭐 타고 내려올 거냐고 그리고 산길은 아무리 대낮이어도 잘 모르는 길이면 혼자 오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며 같이 올라가 주겠다고 하셨다. 혼자 오르기엔 살짝 겁이 났던 참이었기에 아저씨의 동행이 매우 반가웠다. 그렇게 아저씨와 흔적 따라 산을 오르는데 길 잃을 걱정이 없을 정도로 내 가방에서 흘러나온 물건들이 산길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었다. 그 광경을 본 아저씨는 헨젤과 그레텔이냐며 잘도 표시했다고 웃으셨다. 그 이후 20분 정도 산을 더 오르자 어젯밤 내가 본 호숫가가 보였다. 그런데 그곳에 있으면 안 될 내 텐트가 그 호숫가 옆에 딱 붙어 있었다. 아저씨는 호숫가를 바라보시며 이런 곳에서 빠져 죽으면 발견해 줄 사람도 없을 것 같다며 혀를 내둘렀고 그 옆에 쳐진 내 텐트를 보고 무슨 깡으로 이런 곳에다가 텐트를 쳤냐며 대단하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내가 텐트 친 곳은 여기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 말에 아저씨는 그럼 저 텐트가 비싼 거냐고 아니 비싼 거여도 그냥 저기다가 버리고 산에서 내려가자고 말씀하셨다. 나 역시 아침임에도 어두운 그 호숫가 옆에 쳐진 텐트를 가지러 갈 엄두가 나지 않았기에 한치의 망설임 없이 텐트를 그곳에 버리고 산에서 내려왔다. 산에서 내려온 아저씨는 자기도 귀신 같은 건 안 믿지만 옛날 사람인지라 미신 같은 걸 많이 듣고 자라서 저런 건 건드리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뭐랄까 저것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고 귀신의 것이라고 그러니 저런 거 가지러 가거나 가지고 오면 썩 좋지는 않을 거라며 말이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두고 온 텐트와 장비들이 조금은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그때 내가 텐트를 회수하러 다시 들어갔더라면 나는 이 글을 쓸 수 있었을까?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